4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해가 길어지고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죠. 이 시기에 마늘은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합성했던 탄수화물을 마늘구로 보내서 마늘 크기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마늘의 비대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비대기에 마늘이 정말 비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장성이 좋고 품질이 좋은 마늘을 잘 만들어서 무사히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요? 작든 크든 내 밭에서 마늘을 키우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수확기까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10분 투자해서 7개월간의 마늘 농사 대장정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늘은 비대기부터 물을 충분히 공급할수록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농진청 자료로는 4월에서 6월까지 수분을 열흘 간격으로 꾸준히 공급했을 경우에 2배 넘게 수확량이 늘어났고 5월만 꾸준히 물을 줬을 때도 2배 가까이 수확량이 늘어났으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물주기만으로 수확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정말 해줄 만한 일이겠죠. 다만 비대고 뭐고 과습해서 피해를 입으면 발장 꽝이니까 물 많이 주기 전에 배수로 정비 일단 잘해주시고 토질이나 날씨에 따른 물 조절도 중요할 텐데 점도가 높은 토양은 겉의 흙 상태를 보고 물을 줄지 말지 판단하기보다는 흙 속으로 손가락 깊이만큼 파본 다음에 수분이 적정한지 부족한지 확인한 이후에 주시는 게 좋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수분 체크를 하면서 열흘보다는 간격을 줄여서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확 직전까지 물 주기를 해버리면 수확한 마늘이 바싹 마르지 못하고 미생물 번식이 용이해져서 저장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수확 3주 전까지는 물 주기를 끊어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늘종을 일찍 제거할수록 수확량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늘종이 다 같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여러 번 제거 작업을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전체적으로 10cm 정도 올라왔을 때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종을 자르지 않고 뽑아냈을 때는 뿌리가 흔들려서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양분과 수분의 흡수가 불량해지기도 하고 뽑아낸 부분으로 균이나 벌레 침투가 용이해지니까 잘 소독한 가위로 그냥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토양이나 마늘의 양분이 많은 상태에서 마늘종이 일찍 제거되면 의도한 대로 쫑으로 갈 양분이 마늘구에 몰려서 비대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벌마늘 2차 생장의 가능성도 올라간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구비대가 아무리 잘 되어도 이 시기에 창궐하는 벌레와 병을 잘 방제해주지 못하면 결국엔 수확량은 줄어듭니다. 고자리파리는 4월 초중순부터 최성기를 맞는 대표적인 해충이고, 뿌리응애는 월동 직전, 월동 직후에도 연중 발생하는 해충이지만 5월부터는 그 밀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해충 피해는 땅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이후에 증상이 잎이나 줄기에 보이기 때문에 피해가 눈에 보인 이후에는 이게 무슨 병인가 싶어서 M1 살균제를 방제하기도 하고 영양제를 주기도 해서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령 아직 피해가 없더라도 미리미리 방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지금부터 해충 방제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가까운 농약사에서 농약 구비하셔도 되고, 농약이 싫은 분들을 위해서 알맞은 유기농 제품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서마늘이나 특히 홍산마늘은 무조건 녹병 대비하셔야 되고, 날이 더워지면 많이 발생하는 무름병도 꼭 방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늘 비대제로 등록되어 있는 농약도 있습니다. 이 농약은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식물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 농약은 마늘이 더 이상 키가 크지 않고 그렇다고 늙지도 않고 수확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양분을 뿌리 쪽에 마늘구에다가 잘 보내서 마늘만 커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비풀이라는 농약인데 농약사에서 구매하셔서 2회가량 살포해 주셔도 되고, 아니 무슨 비대까지 농약을 쓰냐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 농약이 하는 역할처럼 마늘이 더 이상 키 크지 않고 늙지도 않고 건강하게 굴을 키울 수 있는 2가지 영양 성분을 잘 공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가지는 마늘의 비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양 성분은 바로 칼륨입니다. 독일어로 칼리, 일본말로 가리라고 부르는 칼륨은 광합성을 통해서 축적된 당을 뿌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대기에 마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양분이면서 흡수도 가장 활발해지는 양분이어서 우리의 마늘님이 많이 드시겠다는데 우리는 칼륨이 부족해지지 않게 잘 공급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으로 황산가리 또는 인산가리를 옆면 시비하시면 됩니다. 황산가리에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을 높여주는 황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늘의 맛과 향에 도움이 되고, 인산가리는 마늘이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인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집에 혹시 가지고 계셨던 수용성 황산가리나 인산가리가 있다면 좋고, 없으시면 요즘은 1kg 단위로 인터넷에서 소포장을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골라서 시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염화가리는 작물과 토양에 염분이 쌓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본인 토양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걱정이 없을 때 사용하시거나 가급적 사용은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칼슘 역시 마늘 구가 커지는데 기여를 합니다. 칼슘이 있어야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신호가 잘 전달이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도 안정적으로 세포벽이 형성돼서 결국 구가 커지고 튼튼해지는데 칼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칼슘을 주게 되면 세포의 벽을 단단하게 하니까 수확한 마늘이 무르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저장이 되고, 병충해가 주로 작물의 약한 부위로 침투하기 때문에 작물을 튼튼하게 해줘서 병충해의 피해도 줄여줍니다. 다만 칼슘은 흡수와 이동이 둔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고 흡수가 좋다는 특장점을 가진 칼슘을 옆면 시비보다는 뿌리 쪽으로 관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칼슘은 번거롭더라도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영양제나 농약과 혼용해서 살포하실 분들은 다른 약재와도 잘 섞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칼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리랑 칼슘 어차피 추비로 다 주고 있던 건데 뭐 진짜 특별한 건 없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치트키라는 단어 아시나요? 국어사전에는 부정행위 수준으로 강력하게 상황을 해결시키는 것이라고 치트키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마늘 비대에 부정행위 수준으로 간단하고 강력하게 비대를 촉진시키는 치트키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무지커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들어있는 프롤린, 글라이신 베타인 성분이 세포를 분열하고 삼투압을 조절해서 세포를 팽창시키고 탄수화물을 더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고 뭐 이런 작용 기작을 다 떠나서 정말 비대에만큼은 자신있게 이 제품이 최고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판매 페이지에 써놓은 것처럼 꼭 한 번만 사용해 보시길 권장을 합니다. 저희만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니까 많은 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500배에서 1000배 희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주신다면 수확할 때 그때 농사친구 말 듣기 잘했다는 생각이 무조건 드실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무지커와 함께 해조 추출물이나 아미노산 발근제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함께 사용하시면 비대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 비대기에 해줘야 할 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비대기에는 마늘밭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마늘의 비대 효과가 늘어나는데 과습만큼은 조심해주자. 두 번째, 마늘종은 일찍 제거할수록 비대에 도움이 되는데 뽑기보다는 잘라주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비대 이전에 농사를 망치면 안 되니까 병해충 방제는 피해가 보이기 전에 미리미리 잘해줘야 되는데 비대기에는 고자리파리, 녹병, 무름병을 특히 조심하자. 네 번째, 마늘을 비대시키는 농약도 있지만 농약이 꺼려지신다면 가리 성분과 칼슘 성분을 잘 공급해줘야 되고, 항산가리, 인산가리 상관없지만 염화가리는 피하고 흡수나 다른 약재와의 혼용성이 좋은 칼슘을 골라서 사용하자. 다섯 번째, 비대를 위해서 단 하나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무지커라는 제품을 적극 추천하고 해조 추출물이나 아미노산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효과는 더 좋아진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늘의 비대를 위해서 지금 시기에는 질소질 비료는 이미 멈추셨을 거라고 믿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세가 안 좋거나 자람이 늦은 경우에는 조급한 마음에 요소 같은 것 절대 주지 마시고 질소, 인산, 가리가 균형 있게 들어가 있으면서 뿌리 성장을 돕는 해조 추출물이 들어있는 제품, 거기에 미량 요소까지 들어가 있는 저희 뿌리 쑥쑥이나 글로벌 아그로의 켈프 같은 제품을 무지커와 함께 사용해 주신다면 성장과 비대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제품이건 뭐 영양제건 농약이건 마늘 양파는 잎과 줄기가 가늘기도 하지만 왁스층이 특히 두꺼워서 살포한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착제는 마늘, 양파, 옆면 시비에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농사친구 네이버 밴드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시면 가입하신 분들끼리 자유롭게 농사 이야기도 나누시고 궁금했던 부분은 물어보시고 농사친구에서 출시하는 제품이나 추천하는 제품도 밴드에서만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영상 다 보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5분 선정해서 농사친구의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발근제 뿌리 쑥쑥을 5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추의 정식 시기와 냉해 예방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